안녕하십니까. 경제의 창 위, 그 속에서 주도주의 창, 오늘 첫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이제 녹화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녹화와 우리가 이제 업로드 사이에 있어서의 시간 갭 때문에, 속보, 아니면 시장 내용을 바로바로 전달하지 못했던 점 저희가 감안해서 오늘부터 과감하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남자,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처음에 제 얼굴이 나와고 아무 말도 없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더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조금 궁금해하실 쪽이 AI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또 AI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라이브 방송 또 첫 방송이니만큼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 좀 짧게 먼저 하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없는 장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실한 주도주군들이 뭐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일단 뭐 내일과 이번 주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파생 만기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FOMC 회의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자, 지금부터 시장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죠. 일단 결국엔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가는 종목을 이제 컨택을 할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쪽에서 힌트를 얻어갈 거냐. 아마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고민을 객관적인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자, 자료 화면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빠르게 좀 라이브 방송을 준비한 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저희 컨텐츠를 보시고 좋은 반응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녹화일과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이 방송 접하는 날짜가 이제 딜레이가 좀 길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빠르게 킨 거고, 당시 이제 리노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욕 아닌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네, 너무 이제 늦게 알려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다음날 리노공업이 엄청나게 이제 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폭발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리노공업, 제3의 리노공업, 제4의 리노공업 뭘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상황에서,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올라갈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국 지금은 숫자, 실적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제가 당시에 가장 강조드렸고 저희 소장님도 한 번 더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영업 마진율이었습니다. 맞아요. 마진율. 우리가 이제 제조업하면 보통 영업 마진율을 적게는 5%, 많게 잡아줘야 8에서 9%를 잡거든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50%가 넘는 마진율을,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어요. 야,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 될까? 잠깐 퀴즈. 여기서 잠깐 퀴즈. 요거 댓글로 선착순으로 정확한 숫자 달아주시는 분한테 저희가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50% 말고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되는 기업 숫자를 맞춰주신 첫 번째 분에게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 책은 소장님 사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 사비로 보내는 거예요. 많이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무서운 강점, 슈퍼 의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시세를 좀 내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모바일 쪽에 대한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AI 시대에 살고 있다. GPU, NPU 관련한 매출은 굉장히 크게 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노공업이 올라? 그러면 ISC, TSE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어제 엔비디아가 지표 발표가 그렇게 예상보다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좋은 거, 한미반도체 좋은 거, 이수페타시스 좋은 거 다 알지만, 지금 위치에서 다시 그 종목군들을 신규 매수하면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차세대 기술은 뭘까?
다음 기술은 뭘까?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잡는 시장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리노고 그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좀 넣어 두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 책 재무제표 투자의 힘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썼던 내용인데, 자, 매출액 같은 경우 여러분들 2023년 3분기에서 4분기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기서 이제 그 YOY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아서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맨 하단에 있는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에서 증감률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딱 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떨어지다가 턴한 거죠. 이런 시점에 주가가 가장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쵸. 난 재무제표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딱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한 가지 팁,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말씀드리면, 리포트 보이시잖아요. 리포트 보셨을 때 최근 숫자 아니면 내년도에 대한 전망,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과거 대비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적절한 시점에서 강한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내용은 제 책 재무제표 투자의 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오늘 원포인트를 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때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크다. 이거 하나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업 마진이 좋은 것은, 일단 그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기존에도 마진율이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이게 50%가 넘는다라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좋은 재료지만 기존에도 한 40%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깔고 가는 정도지, 이것에 놀래서 사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구분하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리노공업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거,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네. 우리가 이제 뭐 유로모픽 관련주, 그다음에 CXL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또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물론 이거는 HBM과 좀 다르죠. 이런 네. 것들은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을 거예요. 없다면 사고 싶겠지만, 또 막상 사려고 호가창을 보다 보면 지금 구간에서 사도 되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거나 조금 이제 기간적으로 어떤 정체기를 보이게 되면 또 투심이 한 번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또 핫했던 섹터가 바로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인데, 뭐 글라스 기판이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벌써 개발이 된 지 벌써 한 10여 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따라서 상용화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던 상황 속에 인텔이 먼저 이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어떤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좀 밀린 게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삼성전자가 다소 조금 공격적인 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유리기판 안에서도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빠르게 R&D에 대한 금액을 올리고 또 빠르게 이제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유리기판 기술이 그럼 도대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개념이 좀 혼동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휴대폰 글라스에 쓰는 유리기판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적층으로 쌓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리콘이 아니라 유리기판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잡고 가자고요. 하나씩 잡고 가면, 이 실리콘이라는 것도 결국 그 규소, 모래를 갖고 만든 거고, 유리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시키자라는 개념이니까 그거 먼저 잡고 계속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의 성질 특성상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휨 현상에 좀 취약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HBM은 뭐죠? D램을 계속
적층에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아 올리기만 해도 휨 현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발열 현상까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HBM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휨 발생에 굉장히 또 취약점, 그러니까 단점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자 지금 유리기판, 그러니까 실리콘 기판이 아닌 유리기판을 좀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네,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또 이제 발열을 잡아야지만 효율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렇죠. 네, 효율이 올라가고 수명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이 자료 화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이죠.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은 이걸 봐야죠.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대장주이고 그 기업은 왜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여 있느냐, 이게 이제 쭉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 SNS라든지 컨텐츠 창을 통해서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따로 정리를 좀 해보면 딱 눈에 띄는 쪽이 있죠. 필옵틱스, 인텍플레스,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ISC까지 HBM 관련주로 이미 엮였던 기업들이 지금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쪽보다 어느 쪽이 좋았냐면 그동안 언급이 안 됐었던 쪽. 어떻게 보면 저게 유리기판의 현재로서는 메인 아닌가요? 그쵸. 네. SKC,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글래스 기판 검사 장비를 또 납품하고 있는 HB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는 이 표가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섹터 안에 같은 관련 산업을 하지만 덜 올라간 쪽에 수급이 오히려 더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아마 이 현상들은요,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천비디아 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으신 분과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의 마음의 심리는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낮은 위치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는, 그동안에 언급이 많이 안 됐었던 기업들이 이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면, 우리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강한 이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게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SKC, 삼성전기, HB 테크놀로지, 저도 이쪽을 보시는 게 근데 맞다는 생각이 오늘 들어요. SKC나 삼성전기는 윗골이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저는 보는 게 맞다. 왜냐면 유로모픽 혹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반도체 관련 기술들 엄청나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게 미래에 중요하죠.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주가는 쉼없이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가격의 조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으로 저는 해석을 해도 된다. 우리가 앞서 이 테스트 소켓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죠? 그런 기업들은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계속 우리가 관심을 주면 당연히 그에 맞는 명분,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SKC, 삼성전기, HP 테크놀로지 일단 지금 당장 유리기판을 양산해내서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좋고 나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이제 타이밍을 이제 논해야 되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 그 전 단계까지 이제 압축을 해서 고려해 보면 이 기업들은 우리가 이번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저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꽃님께서 이제 디램 가격이 2분기에 떨어질 거라는 이제 질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까지 섞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반도체예요. 이 디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창고에 막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중국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요게 가격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 그
어떻게 보면 뭐 트리거가 될 만한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단지 이들의 재고가 막대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소진이 돼줘야만 된다를. 지금은 가격 변동보다는 소진이 돼주는 것이 일단 운영 자금 측면에 있어서는 좋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D램에서 다른 D램의 일환인 HBM에 대한 것들. 그렇죠. 따라서 HBM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이닉스 한 번째 기준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유로모픽과 CXL 같은 경우는 유로모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동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게 NPU라는 거가 기존에 있었어요. NPU는 우리가 이제 그 인공신경망과 같은 그리고 이제 유로모픽이 나오면 우리가 GPU와 HBM 필요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GPU와 HBM 같은 경우는 로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차영주가 여러분들 오늘 주도주의 창 그 나온 거 있죠. 그때 당시 그 뚱뚱한 모습이 세 자리. 그리고 지금 제가 두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자리가 세 자리 때보다 빠졌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이거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영주가 뚱뚱하냐라고 하면 이건 어떠한 컴퓨터도 대답을 못해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NPU도 대답을 못하고 유로모픽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의 미래예요.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만 요거는 로직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먼 거고 CX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동을 좀 해주는 거니까 보조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 좀 다른 거죠. 소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공정 단계에 있어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바꾼다라는 건데 물론 이것도 이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테마가 도니까 자 작년 여름에 우리가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모든 테마가 싹 돌았어요. 미래에 대한 반도체까지 미래에 대한 2차 전지까지 싹 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가 살아있는 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의 이제 초입에 온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D램 가격이 2분기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낸 HBM은 만들어지는 족족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D램 가격의 변동성은 추후에 천천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삼성전자. 왜 안 가는가? 왜 삼성전자만 따로 노는가? 굉장히 또 말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관심을 좀 계속 두고 봐도 괜찮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견해의 차는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낸드 플래시를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좀 많이 밀어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이제 앞단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중심은 엔비디아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HBM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저는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심은 지금 HBM이에요. 우리가 네. D램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저렇게 차별점을 보이는 이유는 SK하이닉스도 D램이 있어요. 하지만 그 D램 대신 지금은 HBM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HBM을 지금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빠르면 올 연말, 내년 그렇죠. 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D램과 다양한 것들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 저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차트를 보실 때 또 오늘 또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기준입니다만 차트를 볼 때 삼성전자라는 걸 지우고 보시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는 걸 보고 하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지우고 저 차트를 보면 저게 매수 차트입니까? 관망 차트입니까? 매수죠. 네? 매수죠. 매수예요? 저는 관망인데요. 그래요? 아직 추세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에 따라 다른데 추세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장기로 본다라면 모아가는 전략이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단기로 볼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 차트가 훨씬 더 이뻐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D램인데 지금 D램은 대세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한 발 더 나가죠. 네. 일단은 뭐 유리판 관련한 이슈들은 결국에 이제 이 표면이 빤빤하다라고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저항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열이 이제 많이 발생을 안 한다. 그렇죠. 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열 전도율이라든지 이제 유연한 강도는 이제 가지고 가면서 가장 문제는 이제 비용인데. 아무래도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회성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산업이라면 초기 투자 금액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수율을 올리고 사용성을 높이는 게, 수요를 더 늘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리기판도 시기적인 문제는 있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은 저는 명확하고, 대신에 이제 관련주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면서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니만큼 뭐 공격적인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생각날 때 한 번씩 모아가는 저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은 유리기판이었지만 또 어제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어떤 냉각. 이야기가 있었냐면 냉각, 수영장. 네. 예. 데이터 센터 이 액침 냉각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반도체 산업이 무슨 테마주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쓰나미가 도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종목을 쫓아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어떤 종목이 반응을 했는지를 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번 순서에는 놓쳤지만 다음 순서에는 안 놓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천천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그리고 이제 그 전력이 사용되는 곳을 체크를 해보면 냉각 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회사 전산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보면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놔요. 한겨울에도. 왜냐하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100%의 전력을 줘도 그 중에 40%는 그러니까 그 더위를 열기를 식히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더 많아지고 이 용량이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냉각 기술에 지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공냉식 냉각, 그러니까 수냉식 냉각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핫했었어요. 네, 핫했었고 그것을 제가 이제 자료로 좀 정리를 했는데, 공냉식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해요. 설치비가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이 발열을 확실하게 좀 잡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전이 된 게 이제 수냉식 냉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냉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열을 잡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설치 비용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액침 냉각이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이제 서버를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수 오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서버를 넣어서 이제 발열을 잡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일명 가스통이라고 별명이 붙었던데 GST 가스통. 네. 그리고 KN솔, 인성정보, 이 세 종목이 이번 액침 냉각 관련 테마주 중에 대장주 1, 2, 3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냉각 방식 중에 1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1형상이 있고 2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GST이기 때문에 이제 GST가 이제 가장 강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KN솔이라든지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KN솔은 뭐 테마로 엮으면 당연히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인성정보는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판권을 갖고 있을 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테마주들 한번 이렇게 시장을 휩쓸어간 종목군들을 다시 볼 때는 A와 B와 C 기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그래야 다음에 이 테마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2등주, 3등주 안 하고 대장주를 지금은 2, 3등주들은 탄력이 좀 떨어져요. 네,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액침 냉각 관련한 기술 이 세 기업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이제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기업은 액침 냉각 관련한 이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70%가 이미 이 냉각 기술을 통해서 버는 상황이라서
참 이게 국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저지만 이쪽을 좀 보시려면 GST, K엔솔, 뭐 인성정보보다는 버티블 홀딩스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풀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공냉식 냉각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 가보셨나요? 저는 춘천에 가면 춘천 분들이 이제 지역 사람들이 남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강원대학교 쪽에 가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춘천. 거기서 네. 이제 그 산 밑으로 가면 이제 소양강으로 가는 그 길인데 거기 이제 그 산 꼭대기에 거기 나중에 그 가족분들하고 가보세요. 거기 스타벅스부터 해서 카페들이 쫙 있어요. 산 꼭대기에 카페들이 있는데 네. 거기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족과 가봤는데 그 앞에 카페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 춘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해서 공냉식으로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공기를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그렇다면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정도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우리가 뭐 막대한 글로벌 IT 기업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르고 우린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산이 많은 것을 이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또 내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맞아요. 아이디어는 맞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액침 냉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걸 비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약간 한 템포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자, 이건 구분합시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지금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돈을 벌고 있는 건 HBM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리기판도 아이디어고요. 아이디어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구분해서 보자. 이거는 무조건 테마니까 들어가지 말고 요것만 들어가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요걸 적절하게 우리가 좀 보자라는 개념인데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역시 액침 냉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결국 AI와 관련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미국 쪽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쪽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일단 저는 반도체 하나만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반도체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의 확장 그리고 확장성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조금 더 넓게 좀 크게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수급 플레이를 할 건지 모멘텀 플레이를 할 건지 실적 플레이를 할 건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실적 플레이라면 당연히 그 기업이 보여주는 숫자에 따라서 비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플레이, 즉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보다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의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구독자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좋다 그래서 사고 누가 나쁘다 그래서 팔고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매 전략을 좀 신중하게 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푸는 시간으로 좀 이용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가급적 올라온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목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요거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리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도 그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 업종 뭐 이런 것들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